안녕하세요. 사연 모음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마음속에 지우지 못한 얼굴이 하나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감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또 가장 내려놓기 힘든 감정, 그것은 아마 미움과 원망이겠지요. 그 감정이 오래 머물면 결국 그 무게는 상대가 아닌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용서였다는 것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오래된 감정을 잠시 꺼내어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겠어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이런 질문이 따라왔지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잃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친구와 다투기도 하고, 가족과 어긋나기도 하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상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마치 가슴 속에 돌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처럼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 돌멩이의 이름이 바로 미움이고 원망이며 용서하지 못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군대 제대 후 사회로 나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저는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몇 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둘이서 야근을 밥 먹듯 하며 회사를 일으켜 세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배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돈이 맞지 않기 시작했고 거래처에서 듣게 된 말로 인해 저는 모든 퍼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자금을 유용했던 겁니다. 설명도 없이 사라진 친구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고 남겨진 건 빚과 책임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도 허망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떠올릴 때마다 안에서 솟구치는 분노와 허무함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친구를 저주했고 술을 마시고는 친구 이름을 부르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저 자신도 무너져 갔지요.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사람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호의도 의심했고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무심코 경계부터 했습니다. 상처는 한 사람에게 받았지만 그 상처로 인해 저는 세상 전체를 미워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었지요. 과로로 쓰러진 뒤 병실에 누워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안에 자리 잡은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구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게 너무도 슬펐고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계속 분노의 껍질로 덮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껍질 속에 진짜 나 자신이 갇혀 있었던 거지요. 병실에서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용서하면 내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 말도 억울했습니다. 왜 내가 용서를 해야 하나? 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를 이해하고 받아줘야 하지? 하지만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걸요. 내가 계속 그를 미워하는 한 나는 여전히 그 감정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놓아줄 수 있다면 결국 그 감정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말처럼 쉽진 않았습니다. 용서는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더군요. 하루는 괜찮았다가도 다음 날이면 또 미움이 올라오고 다시 다짐하고 또 무너지고 마치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처럼 더디고 지루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이전보다 더 온화해졌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천천히 회복해 나갔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이해는 못해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 친구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도 미안하다는 연락 한 통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의 안부가 궁금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라는 게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여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고통을 내려놓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손에 쥔돌을 내려놓고서야 두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들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짓눌러 왔던 돌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벽한 용서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제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래된 친구, 다투고 말 끊긴 형제, 혹은 지나가버린 가족의 말 한마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끝자락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예전 기억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진다면 아마 그 감정은 아직도 내 안에서 덜 정리된 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이 우리 삶의 빛을 가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한다는 말 처음 들으면 참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느냐고 감히 그런 말을 꺼내도 되느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항상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니, 말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어릴 때 혼이 날 때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채찍도 아니고 고함도 아니었지만 그 조용한 눈빛이 아이였던 저에겐 더 무서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서 어머니께 혼이 났는데 그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아팠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걸까? 나는 실망스러운 아들일까 하는 생각에 며칠을 괴로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아버지가 되어보니 그때 아버지의 침묵 속에도 말 못할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표현할 줄 몰랐던 것이지요.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던 그 세대의 아버지였다는 걸요. 그런데도 저는 긴 시간 동안 마음속 어딘가에서 왜 날 그렇게 키우셨는가라는 원망을 지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늘 바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장 일을 다니셨고 저희 삼남매를 먹이고 입히느라 쉴 틈도 없으셨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도 저는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는지, 왜 내가 속상할 때 항상 그까짓 꺼가지고 울긴 왜 울어? 라고 야단치셨는지. 어릴 땐 그런 말이 야속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조용히 삼키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부모님의 삶을 이해할 만큼의 세월을 살아내고 나서야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야단은 사실 자신의 무력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걸요. 자식이 아플 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속상하니까 괜히 더 강하게 말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침묵 역시 사랑의 방식 중 하나였다는 걸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도 용서는 금방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감정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게 아니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표현하고 살아내신 분들이었다는 걸요. 그렇게 부모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조금씩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수많은 고단함과 외로움, 그 안에 묻혀있던 사랑의 모양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어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했지요. 지금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실 그 두 말은 서로 다르지 않은 말이니까요. 사랑은 결국 이해하려는 마음이고, 이해는 용서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 가장 어려운 용서.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어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던 나를 나는 정말 용서하고 있는가? 잘못된 선택으로 누군가를 잃었던 순간들, 자식에게 상처가 되었던 말 한마디, 후회되는 행동들, 내 스스로가 가장 미워졌던 시간들, 그 모든 장면들이 가끔은 꿈처럼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땐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때 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는 걸요. 부족했지만 부족한 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쳤던 한 사람. 그게 바로 제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건 때로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가장 냉정하고 가장 가혹하거든요. 하지만 용서는 외부로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안아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야 조금씩 그 마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 너도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던 거구나. 괜찮아. 이제 됐어. 잘 살아왔어. 이 말을 제 마음속 어린 나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조심스레 건네고 싶습니다. 혹시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으로 남은 누군가가 있다면, 혹은 여전히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처럼 조금씩 그 마음을 들여다봐 주세요. 용서는 선물입니다.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은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용서란 정말 이상한 감정입니다. 너무 무겁고 크면 오히려 그 존재를 잊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계기로 그 묻혀있던 감정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머리엔 흰머리가 성성하고 누군가는 무릎을, 누군가는 귀를 걱정하며 웃고 떠드는 자리였지요. 그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 학창시절 기억들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친구가 예전에 저와 크게 다투고 서로 등을 돌렸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얼어붙었던 감정 하나가 다시금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지만 여전히 저는 그 친구에게 서운함이 남아 있었고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친구와의 갈등도 어쩌면 내가 그를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탓은 아닐까? 그때 저는 용서를 승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고 나는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넓은 사람이 되어야만 용서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용서란 그저 정답을 맞히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이더군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 친구도 그리고 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오랜만에 그 친구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다. 옛날 일들 이제 웃으며 넘기고 싶다. 잘 지내고 있지? 그 문자를 보내기까지 몇 번을 썼다 지웠는지 모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괜히 또 마음만 상할까 걱정도 되더군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주 짧지만 따뜻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나도 그동안 미안했어. 고마워. 단 몇 줄의 문자였지만 제 안에 오랫동안 걸려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용서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로도 시작될 수 있다는 걸요. 그 후로 저는 조금씩 연락이 끊긴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어색했던 관계에 먼저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반응해주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갑게, 어떤 사람은 무심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제 마음속의 응어리를 털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멀어진 관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들과도, 친구들과도, 형제들과도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말수가 줄고 감정 표현이 서툴러지다 보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믿습니다. 관계는 풀 수 있을 때 푸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는 걸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도 용서를 미루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 시간이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아주 친했던 이웃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보다 한참 형님이셨지만 늘 동네에서 마주치면 자네 아직도 책 읽는가? 하며 웃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어르신과는 한동안 서운한 일이 있어 서로 인사를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이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저는 그 사소한 감정 하나로 몇 년을 거리두고 지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용히 떠나셨어요. 자식들 외엔 아무도 모르게 장례를 치렀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왜 그 어르신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했을까? 왜 그 작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오래 미뤘을까? 그 후에는 한동안 제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냉정한지를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용서는 때로 너무 늦게 하면 상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합니다. 아직 서로가 살아있고 말할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한 번쯤 용서를 생각했던 관계가 있으신가요? 언젠가는 연락해야지. 먼저 손 내밀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지. 그런 생각들 제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건 없더군요. 진짜 필요한 건 작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는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워하며 산 시간이 가장 아까웠어요. 왜 그리 오래 용서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살면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쏟는 시간과 에너지는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걸 덜어내는 법,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남겨줄 시간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전엔 말만 꺼내도 가슴이 먹먹해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막내 아들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그중 막내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저와 의견 충돌이 많았던 아이입니다. 말도 잘하고 자기 주장도 강해서 늘 토론처럼 대화를 했지요. 그런데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툭툭 대답만 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사춘기려니 했지만 그 시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아이는 집을 떠났고 이후로도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해도 짧게 받고 끊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다 너 잘 되라고 했단 말인데 왜 그렇게 마음을 닫았을까? 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가까이 오지 않았고 저 역시 점점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아이는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어느 날 큰아들 내 집에서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고 막내도 오랜만에 얼굴을 보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가족들 틈에서 저와 막내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 아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정답만 말하시잖아요. 제가 힘들다고 말할 틈은 없었어요. 순간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억울하기도 했고 또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하나의 문장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할 틈은 없었어요. 그 말은 결국 아이가 제게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줄 수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려 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충고하고 조언했지만 그것이 결국 아이에게는 부담이었고 상처였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 네 말 마음에 오래 남는다. 그동안 아버지가 많이 몰랐던 것 같다. 미안하다. 그리고는 아무 답도 기대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제서야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저도 죄송했어요. 사실 많이 그리웠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답장은 제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마음 편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용서를 주고받는 일은 반드시 큰 사건이 전제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 반복된 침묵,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강요가 오랜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저 내가 몰랐던 것들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용서를 결심하고 관계를 회복한 후에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전에는 누군가와 부딪히고 나면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방의 말 속에 숨은 의도까지 바라보려 합니다. 이 사람도 어쩌면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시선이 생기니 세상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반대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관계도 하나 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저를 곤경에 빠뜨렸던 한 상사입니다. 정말로 큰 불이익을 입었고 제 경력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지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몇 번이고 용서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마음속에선 쉽게 풀리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좋게 생각해야지, 넘어가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몰아붙이면 오히려 내 감정만 더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는 지금도 천천히 아주 느린 속도로 풀어가는 중입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못한 나 자신을 또 용서해주는 것이 먼저더군요. 살다 보면 그런 관계들이 생깁니다.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실처럼 얽힌 감정이 남아있고 그 감정들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하지요. 그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매일 조금씩 마음을 풀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용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품고 계신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하고 있는지, 혹은 여러분의 말투, 표정, 삶의 방향까지도 바꾸어 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는지요? 용서는 단지 누군가를 좋게 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일은 있었지만 이제 그것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용서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문득 낙엽을 떠올립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스스로의 잎을 떨어뜨립니다. 더는 붙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낙엽을 버린다고 해서 나무가 그 잎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낙엽 하나하나에는 계절을 함께 살아낸 기억과 흔적이 담겨 있지요. 마치 우리 마음속 오래된 상처들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감정을 품게 됩니다.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많습니다. 감사도 있지만 미움도 있습니다. 사랑도 많지만 실망도 적지 않습니다. 그 모든 감정들은 우리가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들을 그대로 껴안고 사는 것은 너무도 고된 일이지요. 저는 인생의 뒷길을 걷고 있는 이 시기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붙들 것과 내려놓을 것을 구분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용서는 내려놓음의 가장 높은 형태라는 것을요. 용서를 삶의 철학으로 삼는다는 건 거창한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아주 작고 구체적인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한동안 연락이 끊긴 형제자매에게 잘 지내고 있느냐는 안부의 한마디, 다투고 돌아섰던 친구에게 우리 다시 이야기해볼까? 라는 짧은 문자 한 줄, 자녀에게 그때 내가 너무 몰랐다, 미안하다는 늦은 사과 한마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울 속 나 자신을 보며 충분히 잘해왔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 이런 행동들은 거창하지 않지만 우리가 품고 사는 돌멩이 하나를 내려놓게 해줍니다. 그 돌멩이를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매일 아침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미워했던 이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그분의 표정을 보면 참 평온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 얼굴에 흔적이 남기 마련이지요. 그분은 오히려 세상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많이 듣는 후회는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때 미안하다고 말할걸. 그때 용서해달라고 할걸. 그때 용서해줄걸.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사랑보다도 용서를 먼저 떠올리는 이유는 그만큼 그것이 우리 삶에 지닌 무게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 그 시간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는 시간보다는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시간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은 오래 갈수록 나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짧은 순간에도 우리 삶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용서는 사랑보다 먼저 오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 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결코 연약하거나 물러서거나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하고 가장 성숙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을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나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요. 그 자유는 이 삶의 마지막 길목에서 우리를 미소 짓게 해줄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남은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오늘 밤 조용히 그 사람을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땐 내가 미처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그래서 나 이제 너를 용서할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이었든 간에, 이제는 내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용서란 모든 걸 이해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 기억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용기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평화 하나라도 내려앉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삶이란 결국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껴안아주는 긴 여정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삶의 깊은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